오늘 다윈의 진화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자연선택설 너무 쉬워요. 생물에 대한 스토리. 진화란 무엇일까요? 진화란 무엇일까요? 진화란 진화예요? 뭐요? 진화란 진화는 뭐예요? 진화란? 자, 일단은 진화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돼야 되고요,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시간이 오랫동안 환경에 적응해서 구조도 바뀌고 특성도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진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포인트예요. 내가 여기다가 갑자기 내가 내일 지느러미가 틱 하고 생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화입니다. 오랜 시간이어야 돼요.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거지. 그거 아세요? 인간들도 진화를 해요. 심리적인 진화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인 진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어. 새로운 환경이에요. 완전 난 금시초문. 완전 태어나서 처음 이런 환경에 처음 살아봐. 처음에는 뚝딱뚝딱 거리겠지, 맞지? 실수도 하고 하겠지?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뚝딱뚝딱하고 실수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적응해서 아주 그냥 선배님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돼도 진화하면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진화예요. 생물도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인간이 꼬리뼈가 있었잖아, 지금 맞지? 원래 꼬리가 있었어. 상상만은 끔찍하죠? 꼬리를 달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야. 강아지처럼. 근데 이제 굳이 꼬리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꼬리뼈라는 흔적만 남았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을 딱 피면 여기 물갈퀴가 원래 있었거든요. 물갈퀴가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여기 지금 약간 살처럼 남았잖아요. 사이사이에. 이게 원래 물갈퀴의 흔적이에요. 이 물갈퀴도 원래는 우리 인간들은 뱃속에서 양수라는 수영장에서 이게 헤엄치면서 살았잖아요. 물갈퀴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원래는 인간들도 아가미가 있었어.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처음에 초기 배아라고 하거든. 수정이 돼서 조금 이제 기관이 자라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가미가 있거든. 그 아가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것도 진화가 되겠다. 원래 아가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물들이 진화를 해가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 생각해봐요. 물갈퀴가 있으면 지금 우리 육지에 사는데 물갈퀴가 뭘 필요가 있겠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윈이라는 학자가 자연선택설이라는 말 그대로 이건 설이라고 들어가면 가설입니다. 가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합니다. 이때 당시 때는요. 자, 자연선택설이 뭐냐? 변이라는 말이 좀 기억해야 될 변이. 이게 처음 보는 단어가 은근히 나올 거야. 변이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돼요. 자, 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생김새가 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김새가 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김새, 특징, 구조적인 이런 여러 가지들.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이란 이런 거지. 저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생긴, 즉 변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 싹 바뀌어버렸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수많은 생김새를 갖고 있는 수많은 변이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적응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죽어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놈을 자연이 초이스했어요. 자연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윈이 주장하는 자연 선택설은 기본 조건이 뭐냐면 변이가 다양해야 돼요. 변이가 고작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으면 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면 얘네가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겠지. 여러 명이 나와야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야 이 중에는 적어도 한 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다양하셔야 되는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새는요 살아남겠지만 적응을 못한 친구들은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아서 새끼를 까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살아남은 변이만 계속적으로 자손을 퍼뜨리고 살아갈 겁니다. 맞죠? 그럼 엄청나게 하나의 큰 도시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릭은 자연 선택되었다. 이 형질은 자연 선택되었다. 이 변이는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생물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결국엔 진화가 일어나게 되겠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니? 이때 당시 이 상황에서도 얘네가 끝난 게 아니거든. 자손을 낳다 보면 이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놈이 한 마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놈이 나오거든. 또 다른 놈이 나온다. 여러 가지 형질에 대해서 뭐 코나 아니면 입이나 눈이나 다리나 여러 가지 입점에서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하다 보면은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게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애기가 많아야 돼요. 응애 애기가 많아야 돼요. 과잉 생산 그 안에서 변이가 과잉으로 많아지겠죠? 이 변이는 뭐겠어요? 유전적 변이입니다. 유전적 변이란 무엇이냐? DNA가 달라서 생긴 게 다른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과잉 생산과 변이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된다. 이게 과잉 생산.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질이 나타내야 된다. 이걸 변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어진 환경이 있었어. 맞지? 그러면 싸워, fight! 싸우셔야죠. 막 치고받고 싸운다기보다는 누군가는 먹이를 먹고 누군가는 먹이를 못 먹고 이것도 싸우는 거의 일종이에요. 이걸 살아가는데 경쟁한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겠죠. 이해하세요? 생존 경쟁하는 거죠. 어떻게? 먹이나 서식 공간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 친구는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먹지 못한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겠지. 안녕 빠빠.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친구는 자연적으로 초이스, 선택되었다. 말 그대로 환경에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유리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지 우세한 형질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인트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유리한 형질이라는 게 정말 좋은 형질만은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환경이라는 것에 적응하기 가장 좋은 형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야. 만약에 생존을 빼주면 유리한 형질 뭐 같아? 좋은 거 같잖아 딱 봐도. 근데 이것까지 너네가 보셔야 돼요.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지 좋은 형질은 아니야. 나쁜 형질도 진화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 알겠어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너네가 그걸 많이 틀려요. 알겠어요? 말장난이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결국 살아남았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형질이 바뀌면서 진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선택설을 이제 동물로서 기린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말한 건 일단 야, 먼저 자손이 많고 그 자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질, 유전적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형질 생김새가 나와야 돼. 모가지가 요만큼 긴 기린, 요만큼 긴 기린, 뭐지, 짧은 애들. 야, 다양하게 있었어.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나무가 먹을 게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가지가 긴 기린만 살아남고 중간도 짧은 애도 다 죽어버렸어요. 생존 경쟁. 심지어 자연 선택되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걔네들이 자손을 낳게 되면 아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새끼라서 그래 새끼라서 왜 모가지 긴 기린이 살아남았어 이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 같잖아 느낌이. 그치?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게 와이프인가 봐요. 이게 새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목이 길어진 형질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기린도 짧았어 원래 옛날에. 실제로 요만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자연 선택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전달을 받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다윈하고 약간 상대적으로 우리가 싸웠던 놈이 있었어요. 라마르크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요. 용불용설, 이것도 나와요. 용불용설이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그거예요. 노력하면 커진다. 이거예요. 노력하면 괜찮아! 야,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여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폐화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가 뭘 했냐면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사용을 해왔대요. 그래? 근데 목이 길어진 것까지 인정.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절대로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유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화야. 유전이 안 되면 진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자손한테 퍼뜨려줘야 되는데 유전이 안 되면 퍼뜨릴 수 있겠니? 안 되잖아. 그래서 라마크의 용불용설은 절대로 말이 안 되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되게 웃긴 얘기야. 내가 의대생이야. 새끼를 낳으면 얘도 의대생이 돼야 돼. 와, 내가 공부 진짜 잘해. 전교 1등이야. 내 새끼도 전교 1등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전교 1등 출신 고려대 뭐 연세대 스카이대 해도 애는 똥통이라 가지고 이상한 데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 적응해서 하는 거라서 무조건 적이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학의 참 웃긴 게 뭐냐면 현상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서 증명을 하고 싶지만 문제 증명을 못했어. 왜? 원동력을 몰랐어. 누구 때문인지 몰랐다고. 이때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용어를 못 썼어. 확인이 안 됐어. 누구 때문에 뭔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원인을 몰랐고 형질이 자손에 전달되는 원리를 명확히 설명 못했어.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자연선택설이 이게 한계점이었던 거야. 항상 이게 과학자들이 힘든 게 그거죠. 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니네도 확인했잖아. 응, 확인했어.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 그건 모르겠어. 이런 거지. 과학자들이 항상 그게 좀 불편한, 좀 애로사항이었던 거지. 그 증명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원리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 엄청난 기여를 했는 줄 알아? 이 자연선택을 채택받는 게 누구냐? 완두콩 가지고 이제 실험했던 게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분리의 법칙하고 우열의 법칙 뭐 했던 데 있었잖아. 맞지? 그 친구가 등장을 해서 유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유전자의 원리를 알아내서 이제 자연선택설이 이제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야! 원리 밝혀졌어!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게 울고 있는데 두들겨가지고 야! 니 밝혀졌어! 나와봐! 다시 설명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다윈이 자연선택설이 채택이 돼가지고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별거 없어요. 스토리야, 스토리. 자,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뭐냐면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이 여기서 키포인트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생존 경쟁 하잖아요. 맞죠? 적자 생존이라는 말 좀 알아주세요. 적자 생존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살았고 싸워서 지내는 죽었다, 도태됐다 이걸 합쳐서 적자 생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과학에서 말을 할 때는 뭐냐면요. 진화적 관점으로 유형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다 라는 것처럼 원숭이와 인간의 유형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이론을 주었고요. 유전학, 사회, 그 다음에 분자 여러가지 학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니까 패스할 거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건 아마 지금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개인과 기업과의 경쟁, 생존 경쟁을 통해서 죽은 애는 죽고 도태되고 사는 놈은 이제 잘 살아야죠. 기자처럼 자본주의. 그리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가장 적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 국가, 불평등, 자연사회를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회적으로 제국주의 지배하는 것 맞죠? 자연선택 받은 애가 자연선택으로 도태되는 걸 이제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려먹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인종차별도 여기서 나왔고요. 식민지, 정당화. 식민지 지배 정당화고요. 식민지 지배라는 것이 좋아요, 나빠였을 때, 야, 좋잖아. 이거 다 완전히 자연적인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당화 시키는 거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일어나잖아요, 회사. 맞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모르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뼈까지 묶고선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은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견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니. 눈치 주고, 뭐하고, 핍박받고,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경쟁하다가 이제 싸우고, 파이트하고 막 이러다가 막 싸우고 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뒤늦게 온 직원이, 뒤늦게 온 직원이 기존에 있었던 직원보다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직원은 이제 짐 싸들고 나가죠. 아씨 내가 여기에서 못하러 이렇게 있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생존 경쟁하는 거죠. 실제로 있는 일이 일어나. 거친 생물의 변화가 맞고 진화의 결과 다연수대 아니에요. 다양해졌죠.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오니까 변이가 없는 집단에서는 진화가 빠르지 않아요. 변이가 좀 있어줘야 되고요. 같은 종의 개체들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모두가 다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사람마다 다르죠? 비슷하죠? 항상 내가 말해봐. 항상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얘기가 포인트라고. 우수한 거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장한 말이죠. 자, 적응하고, 남기고, 반복, 진화. 다윈이지 뭐. 나가는 건 아니죠? 자, 3번 볼게요. 순서죠? 순서는 뭐겠어? 변이, 생존 경쟁하고, 그 다음에 자연 선택되고, 그 다음에 진화가 되겠다. 끝. 다음. OX. 생물 종이 변했다고 믿어다가 생물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이야? 생물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변한다고 생각했겠지, 그 이유인데. 또, 시장경의 자본주의 맞고, 사회 진화는 대두됐다. 끝.